입대한 후 7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희우는 드디어 검사가 되었습니다. 연수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난 전석규를 위해 김산지청을 선택한 희우는 불법 도박장에서 몇 년 후 전국 주먹이 될 연서까지 팀으로 합류시킵니다. 저승사자가 점지한 희우는 그렇게 환생해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친구들 이외에 희우의 팀에 합류하게 된 이는 박상만이었습니다. 희우의 이전 생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10년을 추적해 검사가 된 희우를 찾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희우가 검사로서 처음으로 해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상만은 아버지가 그런 흉악한 짓을 벌이지 않았다 확신했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은 친구를 찾아가 칼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들은 상만 아버지가 범인이라 지목하고 있었죠. 칼에 남은 지문과 정황 등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 일을 전생에 자신이 해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죠. 상만을 방치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고 상만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희우는 움직여야 했죠. 학생 신분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없었던 희우는 다시 선배인 장일영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도록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희우 도움으로 주목받는 검사가 되었던 이련은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 민감한 사안을 통해 큰 이득을 볼 수 있음을 깨닫고 희우 요구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우의 말처럼 피해자 아내와 불륜남이 개입된 사건은 술술 풀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숨긴 흉기가 김치냉장고에 있었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알아낸 희우가 이련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우가 이번 사건이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들이 있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한 것처럼 희우의 말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도 이상했으니 말이죠. 이련의 의심은 희우가 곧 입대하며 잠시 잊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만이 희우의 편에 서는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희우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상만은 열심히 공부해 희우 학교 후배가 되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앞으로 펼쳐질 조태섭과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제대한 희우를 찾아온 상만과 재회하고 경매의 신인 우용수 밑에서 일까지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상만은 분명한 희우의 조력자입니다. 한미는 희우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에게는 애정이지만 희우에게는 우정인 이들의 관계도 흥미롭죠. 혼외자로 태어나 조용하게 살라는 아버지 말과 달리 기자가 되는 한미의 모습은 그래서 반갑게 다가옵니다. 확실한 희우의 조력자가 되어 조태섭 잡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환생에 다시 조태섭을 잡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군에 2번이나 가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홀로 입대하려는 희우 앞에 등장한 이는 희아였죠. 희아 역시 같은 날 유학을 결정해 둘은 헤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희아는 희우를 좋아했지만 일방적인 감정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7년이 흘러 이들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아빠 외에는 남자와 처음 팔짱 낀다는 희아는 그렇게 희우와 이별을 했습니다. 7년이 흐른 후 희우는 연수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희우가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김산지청을 찾은 것은 전석규 청장 때문이었죠. 지금은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김산지청에 쫓겨나 있지만 한때는 강직한 검사였습니다. 조태섭에 맞서던 전석규를 서울로 불러올리는 것은 희우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검사라는 직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그 거대한 조직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검찰 조직에도 희우의 편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규리와 민수가 검사가 되며 희우의 편이 될 수 있지만 그들만으로 거대한 악인 검찰 조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간 간부이면서 자신과 같은 의지를 가진 존재가 필요했고 그런 인물이 바로 전석규였습니다. 전석규는 발톱을 숨기고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적당하게 보류하며 이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전석규를 대신해 희우가 나섰습니다. 어차피 서울로 멱살 잡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으니 말이죠. 당구장에 위장된 불법 도박장을 찾은 희우는 그곳에서 딜러의 행동을 통해 이들이 승부 조작까지 하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돈을 버는 동네 조폭들의 행태를 파악한 희우는 일부러 돈을 잃으며 딜러 도화진과 만남을 성사시켰죠. 그렇게 그들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된 희우는 전석규에게 연락을 취하고 곧장 도박장으로 향해 그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동네 양아치 정도는 우습게 제압할 수 있는 희우 앞에 등장한 것은 후에 최고의 주목이 되는 이현석이었습니다. 희우가 김산지청까지 온 이유는 전석규 청장만이 아니라 대단한 주목인 이현석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건장한 연석과 싸워 제압한 희우는 절대무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만이 아니라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기는 싸움 실력까지 갖춘 희우는 자신을 도울 인재들까지 모았습니다. 히벤저스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갖춘 탁월한 존재들이 희우의 편에 섰다는 것은 든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등장한 전석규는 대뜸 희우뺨을 때리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적의 편에 선 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희우홀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석규 역시 한 성질 부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어 보이죠. 여기에 허허실실하며 이들을 일망타진할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 희우가 갑작스럽게 도박장을 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 말이죠. 7년을 건너뛰어 검사가 된 희우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희아까지 돌아오며 이들의 히벤저스는 완성될 테니 말이죠. 고구마 없는 시원한 사이다 전개가 조태섭을 잡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기 바랍니다.